네, 하도급법 2조 9항의 건설 하도급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면 아까 보셨지만은 종건면허를 가지고 건설회사가 전문면허 없는 회사한테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거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건설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경비한 공사는 강화나 하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아주 예외 뭐 종합은 5천 뭐 전문은 1,500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이건 건산법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산법에서 가능한 거를 하도급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준을 한번 저희 살펴볼게요. 상세한 기준에 관해서. 자, 앞서 본 거랑 비슷하긴 한데 다시 한번 그 상세 요건을 이제 한번 볼게요. 즉 건설 위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까 건설회사가 제조 위탁되는 것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건설업자가 누구한테? 다른 건설업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업자한테. 그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제대로 하고 자본금 요건, 기술 요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 시설 요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갖고 이 국토부에 규정하는 그에서 다 이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건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되어야 즉 적법한 하도급을 받아야만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무면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럼 건설업자가 지금 종류가 뭐냐?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구조를 아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처음에 사실 솔직히 얘기지만은 건설 공부 처음 할 때는 종합건설 면허 있으면 모든 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거죠. 종합건설 면허 있다고 해서 전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법법상의 건설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종합, 그렇죠?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걸 단종이라고 했죠. 일반 건설업을 내놨고 여기는 종합은. 근데 지금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단종 면허 막 이런 거 아직도 막 쓰시는데 전문 면허입니다. 전문 면허 그리고 종합 면허. 근데 요거는 어디다? 건설산업법 위반법의 어떤 면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 공사는 건산법이 아니에요. 건산법에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분리발주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개별 법률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이런 경우에 따른 각종의 이런 공사업자들은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뭐다? 건설업자가 되는 겁니다. 건설업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건산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그다음에 전기공사업자,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록한 이런 사람들 다 건설업자이고 이게 보면 하도급법은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도급법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자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또 정해갖고 이렇게 하위에 시행령으로 했는데 이거 보시면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항의 환경기술, 환경산업 그죠? 예. 그 지원법에 의해서 또 이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법, 그다음에 가축분뇨법, 그다음에 뭐 에너지이용 한미화법, 그죠? 도시가스 사업법, 그렇죠? 그다음에 액가사업가스, 그런 LPG 사업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업자들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자로 다 이거를 분류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하도급을 하다가 하도급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걸린다. 문제가 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건산법에 의해서 종합면허, 전문면허 이렇게 된 사업자들만 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걸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전기공사업, 뭐 통시공사업, 소방 뭐 이런 정도 하도급만 돼서 걸리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나 그건 하도급법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주택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짓는 사업자는 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도로 이 주택건설 사업자라는 거를 등록을 해야 돼. 주택건설 사업자를. 주택사업, 주택 아파트 뭐 1000세대 짓는다. 내가 종건면허 있다. 그렇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주택건설 등록을 해. 주택건설 사업자로.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종합건설업에서 토목을 하고 있다. 뭐 그런데
내가 주택은 뭐 그냥 작은 단독주택만 전문용어로 짓고 대신에 나는 그런 그냥 서비스로 하는 거고, 진짜 돈 남기는 거는 토명번호로 해갖고 교량이나 큰 것들만 한다. 나는 아파트 사업 안 한다. 난 PF 위험도 싫고 막 그렇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안 되고 19세대 진다 그러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넘어서면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협회도 달리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여기 그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협회가 돼서 설립한 게 뭐예요? 그 대방동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그죠? 이 코스카라고 하는 여기. 그래서 우리 수급사업자들을 보호해 일선을 앞장서는 코스카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인데 여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주택건설업자는. 여기 지금 그 주택협회라고 따로 있거든요. 전혀 협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 요건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